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손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의 TV 2025년 상반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여러 타이틀을 좀 자극적인 타이틀로 제가 좀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주식 세뇌 탈출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합니다. 오늘 유난히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추운 것 같아요. 늘 똑같습니다. 그죠? 저는요, 한 주 동안 있었던 뭐 특별한 이제 이슈를 좀, 전반부에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기준봉 매매, 포크 언더 포인트, 그리고 그 기준봉으로부터 종가로부터 3714, 2856, 그 퍼센트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또 찬찬히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벌 없이 바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좀 꽤 오래 됐었습니다. 타이틀은 이거였고요. 꽤 오래 됐었어요. 뭐 지지난주에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요.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라고 그래서 KRX TMI 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13일부터 TMI, 그러니까 토탈 마켓 인덱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뭐 지난 작년 24년도 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끝까지 저는 혼자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투쟁을 했죠. 자, TMI.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KRX TMI 및 규모별 지수 체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코스피 코스닥을 포괄하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게 이제 부적합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주, 소형주, 초소형주 이렇게 해서 지수를 다시 한번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차근차근 볼게요. 자, 거래소에서 통합시장 지수. 자, 이건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TMI를 토탈 마켓 인덱스. 그러니까 통합시장 지수인 TMI를 공개했다. 그래서 부적격한 종목은 제외하고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혹 할 수 있거든요. 야, 잘 됐다, 괜찮네. 그리고 규모별 지수 4종도 발표하는데 비교 가능성 높여. 이게 지금 파이낸셜 투데이하고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기사를 지금 가져왔는데,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자, 이 화면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려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알려고 안 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하고 TMI의 주요 차이점인데,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보통주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적격 요건은요, 별도 적격 요건 없습니다. 모든 종목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가중 방식은 단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거래가 곤란한 비유동 주식까지, 그러니까 비유동 주식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주식까지 포함해서 산출하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자, TMI 지수라고 해서 KR에서 13일부터 발표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2,500선을 간신히 지키니 못 지키니 뭐 이러고 있잖아요. 2,500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얼마가 가 있어야 되냐면 2,500이 아니라 3,500포인트가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 세계 릴레이, 전 세계가 에브리싱 랠리할 때 우리만 안 갔느냐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이야기하고 밝혔죠. 그게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특례 상장. 특례라는 거는 특별히 봐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TMI를 자, 어떻게 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협의가 돼 와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13일부터 발표가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국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유가증권, 즉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보통주 종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적격 요건은 지수 투자에 부적격한 종목은 제외한다. 그러면 부적격한 종목은 뭘 뜻하냐?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은요, 상장 폐지되기 직전이죠. 그죠? 상장 폐지되기 직전 관리 종목. 그리고 저유동성 종목, 즉 거래량이 없는 종목. 그리고 당연히 거래정지 종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거래정지 종목은 여기도 산출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래정지 종목 빼고 거래량 없는 거 빼고 관리 종목 빼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지수를 나타내게 되니까 실제 거래 가능한 유동 주식,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는 주식만으로 지수를 산출해서 주식하는데 좀 필요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한 어떤 이제 상품도 나오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실제 거래 가능한 거래량이 있는 유동 주식만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동 주식,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든 없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비유동 주식은 거래량이 없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없더라도요, 회사가 멀쩡하면은 이 지수에 산출이 돼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 주식이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유동 주식인데, 정말 이 시장에서 코스피든 코스닥 시장에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신규 상장에선 돼서는 절대 안 될 그런 종목들은 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주식시장이 올바로 가지. 이미 때는 늦으리.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도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이제 시쳇말로 얘기하면 실제 거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뭐 잡주라든가 불량주 이런 종목이라도 거래량만 있으면 그 지수 산출에 들어간다. 이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왜 이런 걸 왜 할까를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심심해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래량 있는 거, 거래량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합쳐서 산출해서 이제 코스피라고 하기도 뭐하고 코스닥이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TMI, 그래서 토탈 마켓 인덱스 이렇게 만든대요. 나중에 이제 파생 상품도 나오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꼭 이분을 기억하시라.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은 정은보 이사장입니다. 그래요. 이복형 금감원장님,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하고 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또 한 분이세요. 금융위원장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정은보 이사장님께서 자, 여기 코스피, 유가증권 코스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모두 커버하는 시황지수. 그러니까 KRX, TMI 하지 말고요. 그냥 토탈 마켓 인덱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규모별 지수, 중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4종을 13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요, 공개하기 전에 이제 이거 공개한답니다라고 자료를 준비했다가 이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제가 수정을 합니다. 자, TMI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 가능 적격 종목으로 구성을 한다. 자,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자,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능 적격 종목. 이게 잘 보세요. 이 투자 가능 적격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고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회사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많고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청산가치라고 하는 게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데 뭐 액면가 100원에 뭐 5억 이런 것들이 무슨 17,000원, 6,000원 막 4만 원, 5만 원 거래돼서 공모가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돈을 아주 싸그리 그냥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 보세요. 투자 가능 적격 종목. 그러니까 그는 가능하지 않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신규 상장 종목은 2년 동안 하지 마라.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 이상한 건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일단 정은보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주식하는데 좀 통합 지수는 필요해요.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투자 가능 적격 종목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그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특례 상장 종목들을요, 400개에서 한 500개 정도는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는 돌이켜 둬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그거를 좀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년 반 전에, 지금으로부터 2년 반이 이제 넘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상장 폐지 요건을 완화하든가 아니면 막 그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때 아니게 이제 물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막혔고, 그로 인해서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재가 되면서 어떤 뭐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회사를 판단한다는 거, 모멘텀 자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판단한다는 게 잘못됐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말 정책을 잘 펼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좋지 않지만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나 전 세계 모든 증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소위 도저히 상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요건이 완화되고 폐지됨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자격,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능, 적격, 부적격 종목들이 시장으로 들어와 넘치는데, 이게 뭐 개수가 200개, 300개, 400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막 아주 돈 싸들고 덤비더라.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저 말고 모든 방송에서 다 그런 종목들을 제시하고 추천하고, 오히려 저한테 쟤 왜 저래 이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한 거죠. 작년 2월부터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이래서는 진짜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정은보 이사장께서 투자 가능 적격 종목으로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그 부적격 종목이라 이거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느 기준에 만드는 거, 어느 기준에 투자 가능 적격인지 투자 가능 부적격인지는 어떤 기준에 맞추냐는 거죠. 그냥 뭐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라도 거래량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이러면 분명히 얘기지만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야 이제 라우나 씨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나이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기존에 MZ세대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 거래 가능한 유동 주식만으로 지수를 형성하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해서 산출한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정확한 지수냐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를 산출해서 시장 간의 일관된 비교 불가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소속 시장과 관계없이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통합시장 규모별 지수를 추가 산출하기 위해서 KRX, 토탈 마켓 인덱스 지수를 내놨다라는 거죠. 자, 언뜻 여기까지 보면요, 괜찮네. 이런 거를 좀 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실제 유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 지수가 그럼 이 정도면 2600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보나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를 통해서 기존 부재했던, 있지 않았던 한국 시장 전체를 커버하는 최상위 시황 벤치마크, 최상위 시황 벤치마크 지수 산출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수 체계를 구축하겠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기사를 제가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럴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산지 내가 2달, 산지 6개월, 산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반의 반토막 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실제적으로 적격 종목이냐, 투자 가능한, 아니 부적격 종목이라니까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 뭐 예를 들어 4만 얼마인데 지금 17,000원. 그럼 이게 반등져서 다시 여러분들 사신 그 금액으로 갈 것 같으냐? 안 간다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여주고 BPS로 산출했더니 BPS가 3,000원, 4,000원짜리인데 지금 4만 얼마에 거래됐고 지금 17,000원이다. 그러면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항의 전화도 오고 쟤 왜 저러냐고 재수없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기준을 보고 매수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종목이 기술적 분석, 즉 차트가 멋있어, 이뻐, 괜찮아. 멋있는데 바닥 다지고 일단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봉을 만들었는데 이걸 사도 되느냐 마느냐는 뭐를 들여다본다? 이거죠. 재무제표를 봐서 건강 검진을, 건강 진단서를 보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어이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 이거를 이제 토탈 마켓 인덱스로 해서 TMI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건 이제 파이낸셜 이제 기사인데요. 시장 참여자의 실제 투자 가능성, 시장 참여자의 실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지수다. 시장 참여자의 실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지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실제 투자 가능성은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BPS 보셔야 됩니다. PBR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막 2년 연속, 직전 연도 막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회사에 부채비율은 엄청나게 많고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괴리가 즉 청산가치 대비 괴리가 꽤 크면 안 된다고요. 2.5배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실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지수다. 뭐가 TMI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뭐 이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표현된 그런 종목들은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린 실제적인 정확한 아주 우량한 종목들, 거래량 있는 종목들만 따로 산출해서 지수를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 이게 진실이고 이게 괜찮구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쭉 나열시켜서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1, 2, 3이 쭉 이렇게 펼쳐놔도 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야 거래량 있고 뭐 아유 그냥 재무제표 엉망이면 어때? 아이 돈 들어오잖아. 개인들 지금 뭐 그냥 좋아서 지금 죽잖아. 그냥 야 그냥 더 해봐. 그냥 산출해. 이거는 실제 투자 가능성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개미 투자자들이 겪었던 동학개미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어디? 저쪽. 자, 코스피 대비 벤치마크로서의 투자 및 복제 가능성을 제고하고 통합시장을 기준으로 일관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정보를 제공해서 시장 간, 종목 간, 시가총액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그래서 이 방송은 뭐 한국거래소 직원이 저한테 뭐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맞느냐. 자, 세상은요. 그래도 어쨌든 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정직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나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상장 유지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헤드라인 뉴스 보고 상패 제도 개선안 이달 말 발표. 이달 말? 왜 이달 말이지? 이달 말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 상장 유지 까다로워진다. 자, 맞잖아요. 지금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상장 유지. 이게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상장 폐지. 자,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개인 투자자들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에 상장된 종목이 뭐 상장된 지 뭐 5년, 10년, 20년 됐는데 지금 회사가 엉망이고 뭐 매출도 엉망이고 뭐 이건 뭐 큰일 났다 그러면 뭐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개인 투자들 피해를 입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백 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최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을 지금 뭐 사서 거의 뭐 반의 반 토막 된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 이달 말 발표할까? 이달 말. 1월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봐봐요.
12월, 그러니까 24년도에 대한, 그죠? 24년도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 나오냐면요. 90일이 지나는 거예요. 90일. 그러니까 3월 말에 나오는 거고요. 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느냐. 자, 분기가 마감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지난 4분기는 언제 나오냐. 45일이 지난 2월 15일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 상장 유지가 이게 되냐 안 되냐. 내 보낼 거냐 그대로 둘 거냐는 언제 판단하는 거예요? 3월이요. 3월. 그러니까 90일이 지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걸 이달 말 발표한다는 것 자체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니까 밸류 추진과제 가속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마무리, 계좌 지급정지 불공정 거래 제재 수단 도입, 추대행 IB 신규 지정 및 IMA 허용 추진. 자, 이거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이거 보자고요. 자, 이델리. 자, 축하합니다. 김경훈 기자님. 자, 이거 썼어요. 제가 이달리기 때문에. 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자, 금융위원회가 정확히 뭔지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거는요, 아래 하단에 보면은 자막이 하나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격주로 여러분들과 대전에서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어쨌든 이게 지나면은 이제 또, 이달 마지막 주는 명절이더라고요. 예, 구정인데 또 월요일 날도 뭐 열심히 노십시오. 그래서 또 하루 더, 예,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구정 지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2월 8일 토요일 2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신청하셔서 금융위원회가 누구고 실체가 보고 하는 일이 뭔지를 방송에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한국거래소고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당초 언제 3월 말에서 이달 말에 하기로 했나 봐요. 2달 앞당기기로 했대요. 2달. 2달 앞당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 유지가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한다고요? 3월 말에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달 말에 아니 이제 마감도 냈는데 작년 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8일 날입니다. 금융위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바로 이제 그 대통령 대행, 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께서 이 주제로 열리는 업무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 그 다음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이사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금융위원회,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곳에 열린 결과 이 같은 내용, 기업 밸류 추진 가속 방안. 그래서 이게 좀 모르겠어요. 좀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제가 뭐 이런다고 뭐 저러는 것도 아니고 저런다고 이러는 것도 아니겠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수단도 도입한대요.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자, 불공정 거래. 이게 작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작전은 누가 하는데요? 증권회사 하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이제 공정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신규 제재 수단도 도입하는데 혐의 계좌 지급 정지. 혐의 계좌는 작전을 했다든가 뭐 문제가 있는 그런 그 계좌를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그리고 상장사 임원 선임, 뭐 재임 제한 명령, 이게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정 거래 제재 현황 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요, 대개 이제 대주주가 바꾸요. 대표도 바꾸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장 폐지 길로 가는데, 어쨌든 혐의 계좌 지급 정지. 그러면요, 저는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수단 도입해서 혐의 계좌 지급 정지라고 해서 돈을 국고로 이제 환수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몇백 개가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상장돼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거든. 상장 폐지된 거 아니잖아. 네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에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엄청 뻥튀기 부풀렸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서 몇 번 이제 말씀드렸죠.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개인 투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주관사의 잘못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0여 개 증권회사들은 개인 투자자를 볼 때는 믿거든요. 아주 공정한 어떤 하나의 그 회사고 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누가? 금융위원회가. 예, 금융위원회가. 글쎄요, 금융위원회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금감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나? 어쨌든, 그리고 회계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대요. 그러니까 회계 부정, 이제 재무제표를 바꾸거나 뭐 이럴 때, 뭐냐면
과징금을 때리는데 과징금을 상향한다. 얼마나 상향할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회계부정이나 이런 거 해서 서로 자기네끼리 짬짬이 좀 나오대 방송에서 짬짬이 해가지고 진짜 주가를 부양시키고 개인 투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벌금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세 발이 피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시장에 치우치지 말고 세뇌당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세뇌 탈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그래서 세뇌 탈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세뇌 탈출, 땡큐. 세뇌 탈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 다시 한번 복귀할게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요. 뭐도 될 수 있다? 퍼센트도 될 수 있죠. 5%, 10%, 20%, 6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예, 37, 14,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28, 56, 108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평선에도 41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3714, 28, 5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 기준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지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이제 출현하게 되면 거래량 동반해서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 종가로부터 3%가 있고요. 종가로부터 7%가 있고요. 종가로부터 14%고요. 종가로부터 28%, 그 이제 56%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죠. 3%, 예를 7%, 14%, 28%면 주가는 어떻게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잘 보시게요. 자, 주가가 쭉 갔다가 때렸다가 조정 주고 때렸다, 조정 주고 때렸다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이걸 패턴이고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파동이라고요. 파동을 어디다 됩니까? 파동을 움직일 때는 예? 일자 파동, 상승 파동에서 예? 어떤 기준이 되는 이 캔들의 시가가 아니에요. 시가는 전체적인 시가, 이 시가로부터 전체적인 고점 찍은 퍼센트가 108이 되는 거고 이 종가로부터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이델리 개국하면서 와서 50, 20, 60, 120이 아니라 3714, 285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것은 A축, 그리고 Y축, X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X축이고 이제 Y축인데, 예? 그죠? 얘는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예,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20, 60, 120이 아니라 여기 3, 7, 1, 4, 2, 8, 5, 6 이게 좀 퍼센트고요. 이 기간이에요. 기간. 이건 이제 3일이 되고 7일, 14일, 28일 그리고 56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3일에 일단 7이 가든 7에 14가 가든 14에 28이 가든 28에 56이 되든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올라갈 때 퍼센트는 아닌 거니까 이거는 이제 선침의 기준봉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갭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꾸준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오죠. 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장대양봉과 이제 거래량이 딱 동반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이 회사에 뭐 호재 있나? 아니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저는 음모론자는 아니고요. 지금 토대로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요, 급등할지 완만하게 갈지 들어 놓을지는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바로 그냥 급등해버리면요, 이거 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거래 정지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주식 세뇌 탈출, 요게 3714, 2856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종목으로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차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왜 세뇌 탈출이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어떤 상식은 일단 잊어라는 거죠. 주식에 대한 상식을 잊고 이 틀 안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어떤가, 그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사실은 앞서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주주분이 2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요 흑자죠. 그리고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그리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 당연히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 스탠다드로 놓고 내가 어떻게 비중을 실을 거냐는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보율을. 자, 그리고 BPS가 중요한데, BPS는요, BPS 대비 PBR 자체가 1.5배가 넘어가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5배 이하인 그런 종목. 그리고 일단 1배 이하의 0.5배는 어떻게 기준을 맞출 거냐. 근데 코스피 200과 이제 그 기존의 종목과 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무제표를 봐야 되냐면 이게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배우는 거예요. 네, 정성으로, 정통으로. 예, 그러고 배우면 어느 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대학 전공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스펙을 쌓으면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같은 학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에 따라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이 태권도장에 똑같이 가서 힌트를 두르고, 예, 태권도, 예, 뭐 1장부터 쭉 해서 이제 품새까지 가서 이제 뭐 태권도 1단, 2단, 3단까지 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빨리 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늦게 따는 친구가 있죠. 그러면 뭐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세뇌 탈출 3714 2856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종목에 대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종목이라고 그래도 할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 말씀은 못 드리는 거니까. 왜? 내가 태권도 3단이 하는 대련과 그리고 태권도 1단의 대련과는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 근데 출전 선수들 보면은 형격이 차이 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일단은 정석으로 가르치는 거요. 예, 정석으로 가르치는데 어쩌겠어요. 맨날 소고기만 먹을 수는 없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주식 세뇌 탈출. 그러면 화면으로 가서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요, 이렇게 이제 빠지든 이제 횡보하든 이러다 밑에 거래량 없잖아요. 없죠. 거래량 없죠. 그죠? 없다가 이쪽에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20일, 즉 한 달 이평선을 선으로 그어놨는데 이 밑둥지 평균보다 한 3배수 이상 올라오는 그 종목에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녹색 화살표는 뭘 뜻하느냐? 그러니까 이 녹색 화살표는, 자, 시가로부터 종가가 시가 0%로부터 종가가 7% 이상이어야 되고 고가가 1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건 빨리 재무지표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요, 장 끝나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요, 한 뭐 20개든 30개든 쭉 하나씩 눌러 보시면요, 거기 정상적인 애들이 있어요.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지금 한 29명, 28명은 일단 맛이 갔어요. 근데 하나 두 개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담아 놓는 거예요? 관심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 어떤 이제 토탈 마켓 인덱스로 표시가 돼서 정상적인 시장을 알려주는 지표가 중요한 거지, 뭐 그냥 장부가 엉망이든 뭐 곧 망하거든 말든 일단 거래량만 들어오면 돼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국거래소 이사장님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님 안 되신다고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화면 크게 갑니다. 여기로부터 지금 여기가 이제 점선이요, 3%고요.
여기로부터요, 이 노란색 선이 이유가 7%고요. 여기로부터 여기가요, 이유가 14%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날 여기서 매수요, 매수. 매수에서 1차는 여기, 1차는 여기 7%의 매도거든? 그런데 안 가서 3% 넘고 여기 7% 갈랑말랑 했어요. 그냥 둬도 돼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나와도 괜찮고. 자, 매수했고요.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즉 7%를 통과할 때 그때 이틀 동안 매수한 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그러니까 이걸 보면 파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파동이. 맞잖아요. 매도를 하고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검정색. 그래, 다시 가자. 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7%의 매도하고, 그죠? 매도하고, 여기가 7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4고. 그러니까 매도하고, 잘 봐. 그리고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 여기서 다시, 색깔을 내가 검정색으로 했잖아. 자,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매수했더니 밑으로 뚝 빠져. 그럼 계속 매수하세요. 샀는데 쭉 빠져.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얘를 보고 기쁨을 갖는 거죠. 오케이. 빠지면 감사하고 오르면 더 감사하고. 그리고 사서 그 다음에는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바로 14%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럼 이때 팔겠죠. 그리고 또 다시 눌릴 때 사는 거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는데 이 기준점으로부터 이 종가로부터 목표 주가는 56%나 이런 기준봉이라고 하는 녹색 선이 몇 개, 한 판, 두 판, 3세 판, 3개가 나오면 일단 56% 가기 전이라도 나는 빠이빠이야 하고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3714-2856. 그리고 바닥권에서 보면 갑자기 딱 거래량이 후두둑 이러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누가 그럴까?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력, 큰손, 작전 세력. 여러분, 누가 작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예?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불공정 거래를 이제 계좌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다음에 야 이건 너 못된 짓이잖아 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급 정지를 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증권사 40개 다 망합니다. 그 말씀도 정확하게 TV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정확하게 파고들자면 전 다음 주부터 영원히 여러분들 볼 수 없어요. 이 바닥에서. 그래서 언제 와라? 토요일 날 와라. 그 말씀이에요. 자, 제발 빠지지 말자. 세뇌 탈출, 주식 세뇌 탈출 3714-2856. 이제 얼마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상은 좀 올바라야 된다. 세상은 따뜻해야 된다. 자, 이데일리 TV에 제가 나가지 않고 평생 여기서 뼈를 묻고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왜? 이데일리 캐치프레이즈가 이데일리 TV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자, 종목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죠? 횡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즉,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탈 마켓 인덱스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마켓 인덱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표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는 지수에 포함이 안 되고 갑자기 후루룩 이렇게 오르면 이건 지수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지수가 꽤 높겠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금융당국, F4가. 잡아요. 얘가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얘도 똑같아요. 거리랑 쭉 동반하면서요.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기준은 뭐라고요? 자, 시가 0%로부터 종가가 7% 이상이 되고 고가가 14%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를 확인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돼요. 그럼 이제 화면 크게 가는 거예요. 잘 봐요. 재밌어. 자, 여기가 시가니까 이제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매수했잖아, 매수. 그러더니, 얘는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7%. 이건 뭐라고 그랬어? 이건 14%. 얘는 뭐라고 그랬어? 28%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사서 팔았어. 7% 오케이 팔았는데 다시 밀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시 재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다시 재매수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1차는 여기가 이제 1차 매도를 했어요. 1차 매도, 땡큐. 그러고 또 다시 매수했어. 여기서 또 매수했어. 여기서 매수했어. 그 다음에 어디서 팔아라?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는 7이고 여기는 1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끝. 위에 팔았는데 더 가던데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리고 여기서 한 판, 두 판 나왔으니까 한 판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쭉 올라가면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과열 종목 지정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50, 20, 60, 120이 아니란 말이에요. 3, 7, 1, 4, 2, 8, 5, 6%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도 안 해요. 더 내려오면, 눌림 주면, 갔다가 눌림 주면, 그때 우리가 눌림 목매매 이제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요렇게 매매를 하는 게 제 방식이다라는 거 기준봉 아시겠죠? 주식 세뇌 탈출하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주식의 상식은 일단 버려라 그 말씀드리고요. 가장 심리적인 게 좀 많습니다. 제가 한 35년 정도 이 바닥에 오면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차트를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고 기준봉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100여 가지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년에 이제 제가 심리와 투자에 대해서 책을 오랫동안 써와서 그 책이 이제 봄쯤 되면 책이 나올 겁니다. 책이 나올 거니까 기대 좀 하시고요. 자, 원래 책 안 쓰는데요. 제가 책을 썼어요. 자, 주식 세뇌 탈출. 자, 다음 종목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좀 특이해요. 다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주가가요. 이거는 뭐냐면 밑에 거래량이 없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마켓 서비스, 토탈마켓 인덱스에서는 이게 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훅 이러면 이거를 지수 산출해 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회계 망치가 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든 오르든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이게 이제 안 보이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꽤 크죠, 그죠? 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할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음봉이라는 거는 시가가 밑이요 위요. 유가 시가 유가 시가. 자, 화면 크게 갈게요. 이게 시가거든요. 이게 시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내가 3%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7%라고 얘기했죠. 얘는 14%.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시가 자체가 3% 위에서 시작하면 하면 안 돼. 하지 마. 사지 마. 그리고 밑으로 밀리죠. 밑으로 밀려서 내려오죠. 색깔을 좀 다시 노란색으로 가서, 자, 오케이. 자, 여기서 시작하면 사면 안 된다고요. 밑으로 밀려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즉, 이 종가로부터 3%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시가까지 빠지면 더 감사하겠지만, 되게 이제 중심 라인. 여기서부터 100 사고, 200 사고, 400 사고, 800 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를 했는데, 바로 딱 올라가 버리죠. 그죠? 바로 올라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7%에 판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판 거 여기서. 그리고 다시 매수하고 또 매수해서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눌림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지 말고 눌렸다가, 그죠? 눌렸다가 갔다가 팔고 다시 사고 또 갔다가 다시 사고. 그러니까 여기가 14%에 매도하고 다시 사고 그 다음에는 28%를 향해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파도타기라고 그래요. 파도타기. 아셨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요. 뭐 패턴이든, 예? 무슨 뭐 추세선이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얘네들이 그냥 지분 털려고 갑자기 이렇게 만들면 그냥 따라다니고. 그래서 제가 외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외계인인데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냥 따라만 가자라는 거죠. 주식이요. 다시 이렇게 알면 쉬워요. 그런데 주식에서 돈 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요. 예, 증권방송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좀 잘 골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기 책장에 있는 서점에 가면 1억 갖고 10억 벌게 이런 거 말고, 예,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뭐냐면 친구예요.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 예, 주식하는 친구. 최근에 또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미 이제 당했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야, 비트코인 사서 누가 이만큼 벌었대더라, 저만큼 벌었대더라, 그러면 이제 쫓아다니고, 오케이, 그러고 따라다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둘리지 마라. 주식에 돈 따기 위해서는요, 일단 다 끊어야 돼요. 특히 주식하는 친구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식 세뇌 차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상식은 다 버려라. 그리고 믿을 사람 없어요. 주식은요, 내 혼자 나 자신을 믿고 가는 거지, 그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그냥 나 자신만 믿는 거예요. 나 자신만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죠. 이제 마지막 이제 종목 하나 더 보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세뇌 탈출. 잘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토탈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똑같죠. 그죠? 지금 차트를 이제 몇 개 봤습니다만 똑같잖아요. 그죠? 바뀌지 않아요. 자, 얘도요,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3%, 여기가 7%, 여기가 14%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3% 밑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한 거예요. 매수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딱 7% 올라오면 파는 거예요. 팔고 정확하게 이 윗꼬리가 7%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아서 여기서 그냥 하루 이틀 3일 그냥 200, 100, 200 모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꽤 커요. 이게 꽤 커요. 이게 5천이 될 수도 있고 3천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사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나왔으니까 3세판 한 번 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늘어져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종가로부터 56%까지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요. 이게 기준이요. 여기에 이 기준봉에 갖다 처음 기준봉에 붙이는 거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포크, 헌터, 포인트 붙는다고 꾸준하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공지 드립니다. 제가 격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격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이 방송은 이제 녹화 방송 밤 11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사실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다음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 8일 날 다시 이제 또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전 둔산동 교육장이 되겠고요.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2시간가량 여러분들과 좀 아웃사이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뵙고 싶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특히 이제 독감이 이제 많이 돈다고 그래서요. 저도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목도 가라앉고. 어쨌든 또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까 합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합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